오늘 배울 내용은 산점도 상관관계라는 건데 처음에 뭐 배운 게 사실 대충 가르치면 5분이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산점도라는 게 나와요. 산점도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점을 찍는 거야. X축과 Y축에서 좌표를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기를 보시면, 보기가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키하고 몸무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다 몸무게를 지금 적고 오른쪽에다 키를 적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학생 A가 150에 4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150, 키가 150이니까 몸무게가 40이다.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는 거. 이걸 우린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점도라는 건 왜 배우냐면 얘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키와 몸무게의 관계성이 있냐 없냐,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찍어보면 뭐 이제 150, 160, 170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45, 50, 65, 50, 60 이렇게 찍었을 때 애들을 찍어보면 지금 보시면 165에 55인 녀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55에 키가 몸무게 55인 있고요. 그 다음에 160에 50인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70에 60인 아이가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점도라고 합니다. 끝이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상관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냥 이것만 먼저 볼게요. 여기다가 애들을 좀 더 추가를 좀 해볼 건데, 자, 155의 키가 155에 50인의 추가를 할 거고, 160에 60인의 추가를 할 거고, 165에 50인의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반적인 흐름은 얘가 이런 형태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키가 크면 몸무게가 크다, 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가 대체적으로 크다 라고 하는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죠. 됐어요? 자,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우리가 만약에 영어하고 수학 점수를 쓴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때? 영어 수학 못하는 애들은 못하고, 가끔 영어를 잘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새끼도 있고, 수학을 잘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새끼들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면 수학도 보통은 다 잘하죠.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양의 상관관계성을 갖는 거죠. 근데 얘를 보면은 얘는 좀 더 슬림하고, 지금 이렇게 점을 찍으면 얘는 좀 더 어때? 약간 뚱뚱한 느낌 들지 않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얇게 빠지면 뭐라고 하냐? 강한 양의 상관관계성을 갖는다. 이렇게 좀 두껍게 빠지면 뭐라고 해?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딱히 어떤 게 있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떤 애를 그려보면 어떤 녀석은 반대 개념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됐어요? 수업은 끝이야. 다 설명했어. 할 게 없어. 이게 다야. 내용은. 뒤에 뭐 어차피 도형 얘기 좀 더 하겠지만 오늘은. 됐습니까? 옛날엔 이거 말고 정확도와 정밀도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배웠었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안 배우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는 할 게 없어요.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개념 1번은 이따 너희들이 푸는 걸 내가 보시도록 하고요. 확인 개념 1번은 7-2페이지 봐야 돼요. 네, 이건 너희들 찍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 찍는 걸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3명의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조사한 거고요.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가 같은 학생을 우리가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 이건 좀 찍고선 해야 될 텐데,
보는 방식에 대한 이 산점도 보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40으로 적혀 있고요. 책에다 60이구나. 얘가 60, 여기도 60으로 찍혀 있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 점 3개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찍혀 있고, 여기 하나 찍혀 있고, 위에 3개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찍혀 있고, 옆으로 하나 찍혀 있고, 3개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혀 있네요. 이 점수가 70, 80, 90, 100. 책에 이렇게 적혀 있죠.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관식인 줄 알았네. 얘가 x축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만약에 y축이라고 생각하면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같은 애는 x는 y, y는 x의 식의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라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같은 아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몇 명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1명, 2명, 3명인 거죠. 됐니? 그러면 수학 점수보다 국어 점수가 높은 학생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이 수학 점수였고요. 얘가 국어 점수입니다. 그러면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수학과 국어가 같은 아이니까 이쪽과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수학이나 국어가 점수가 뭔가 하나 더 높은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어떻게 돼? 국어 점수가 100점인 아이가 수학 점수는 여기가 이제 80일 테니까 80점인 거잖아, 얘가. 그치? 그러면 얘는 수학보다 국어 점수가 높은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애를 보면 얘가 70인데 수학은 90인 아이니까 얘는 수학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높은 아이들인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학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높은 학생, 수학 점수가 국어보다 높은 학생은 여기 있는 애들 말하는 거죠. 몇 명? 4명인 거지? 자,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수를 물어봤습니다. 국어 점수 80점 이상이면 요 점수가 80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딱 그려서 이쪽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국어 점수가 다 80점 이상인 애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명.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른쪽에 주제 1번에 오른쪽 그림은 서울의 반 학생이 27명의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의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횟수가 모두 30회 이상인 학생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그래프에서 뭘 그릴 거냐면, 자, 여기 가로축에서 30인 거 찾아가지고 줄 이렇게 긋고요. 세로축에서 30인 부분을 찾아서 또 이렇게 벗어 요 라인 안에 들어오는 경계를 포함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의 카운팅을 하면 돼. 됐어요? 성 봐봐. 선을 그으면 몇 명이고 경계에 있는 애들이 일단 셋이고, 그치? 맞아? 여준아 맞니?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6명이죠? 그래서 토탈 9명. 이해돼? 여준 이해되는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 오른쪽 그림같이 수연이네 반 애들이 20명의 1차, 2차 영어 말하기 평가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 1, 2차의 말하기 평균의 합이 14인 학생, 14인 학생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풀 거냐? 10점부터 빵점까지 있네. 얘가 10, 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그려야겠는데.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얘네는 뭐 할 거냐? 일단 14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얘가 7점이고 얘가 7점이면 여기가 14점인 애들이죠. 그치? 그럼 합이 14니까 보면 얘가 6이면
얘가 8일 때 14점이 되겠지? 됐어? 여기 애들이 있나? 네, 돼 있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이 라인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아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14점일 거야. 근데 보면은 여기 하나 점이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찍어 보면 이렇게 점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이 1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죠. 이해됩니까? 사실 이거 다 그리기가 힘들어요. 문제 하나 풀 때마다 다 그리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어. 자, 개념 확인 1번. 보기의 산점도에 대해서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걸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예요? 디귿이랑 미음이죠. 디귿이 약한 거고 미음이 강한 거라고 했어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양하고 음이 아니면 다 상관관계 없는 거예요. 누구? 니은하고 리을이죠. 이해됩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데 그래프가 얇은 애 찾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읍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 다음 두 별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양,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음을 상관관계가 없으면 없다를 쓰시라고 했습니다. 산의 높이와 기온. 높이가 높아지면 기온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네. 이걸 설명을 해야 될 일 아니라. 그렇죠. 그건 음의 상관관계죠. 신발의 크기와 가격. 신발이 커지면 비싸지니? 없잖아. 그런 일 없지 않아 전혀. 신발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다른 거잖아. 맨날 와이프가 꿍시렁거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신발 사이즈가 300이라서 왜 자기랑 나랑 똑같은 신발 돈을 내고 사야 되느냐 맨날 따지는데. 자, 에어컨 시간 사용 시간과 전기요금 많이 쓰면 전기요금이 더 나가죠.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옆에 다음 중 두 별량 산점도가 대체로 오른쪽 그림과 같아 나타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음의 상관관계성을 갖는 걸 얘기하는데, 실형과 충치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은 거리가 멀수록 시간이 더 걸리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게 일반적이겠죠. 됐니? 자, 여름철 기온과 냉방비 마찬가지로 기온이 올라가면 냉방비도 같이 올라가겠죠. 됐니? 양의 상관관계고요. 자, 머리 둘레와 지능지수. 머리 둘레가 크면 지능지수가 높다. 자, 이건 무슨 관계? 그치. 이게 무슨 관계가 있으면 내가 세계 천재게. 그치. 자, 바람의 세기와 체감 온도. 바람의 세기가 세일수록 체감 온도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음의 상관관계성을 가질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학교의 학생들의 용돈과 저축액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용돈을 많이 받으면 저축액이 대략적으로 좀 높아진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A, B, C, D 중 용돈을 가장 많이 받는 학생은 가장 오른쪽에 적혀있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A죠. A, B, C, D 중 저축액이 가장 적은 학생은 가장 바닥에 있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D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자, A, B, C, D 중 용돈에 비해 저축액이 많은 학생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네, 우리가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되셔야 될 거고요. 용돈이 많은 학생이 대체적으로 저축액이 많다.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가 되셔야 될 거고요. 용돈이 많은 학생이 대체적으로 저축액이 많다.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가 되셔야 될 거고요. 용돈이 많은 학생이 대체적으로 저축액이 많다.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가 되셔야 될 거고요. 용돈이 많은 학생이 대체적으로 저축액이 많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용돈의 저축액과 용돈과 저축액 사이의 관계성은 양의 상관관계성은 같죠? 이건 끝입니다. 자, 끝내고 숙제는 얘는 끝까지 7-11까지 다 합니다.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답만 쓰면 되는 것들을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보면 답이라서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뒤에 기하편, 중등기하편은 8-5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오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워볼 건데, 책 보면은 군데군데 좀 빈칸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8장 맨 앞에 보면 메모 이렇게 하는 빈칸이 있지. 여기다가 오늘 배운 것들은 좀 씁니다. 많은 걸 쓸 거라. 네, 보셔야 돼요. 피타고라스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중2 때 배우셨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 관계성이었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만 실제로 문제는 못 풀 거예요. 아마 설명도 다 못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한 문항들이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나옵니다. 관련돼서 어디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나와요. 도형의 이동에서 조금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 상이라고 하면 고등수학 정확하게 센터에 있는 양이고요. 전체 분량은 우리가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분량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언제 나오냐면 1학년 1학기 기말 시험에 나오시는데, 기말 시험에 애들 그래서 개판이야. 몰라. 피타고라스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너무나 잘 못 풉니다. 사실 이 기말고사 준비할 때 항상 고등학교 애들 가르쳐 보면 그때 고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C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배웠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 살짝 빼보면 우리 이제 무리수를 배우셨기 때문에 결국 3분 C의 길이값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는 우리가 3, 4, 5, 5, 12, 13, 7, 15, 17이었나? 아니다. 뭐였지? 8, 15, 17이었나? 8, 15, 17 이런 애들밖에 안 나왔어요.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왜? 루트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이게 루트 값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러면 여기가 5였지. 근데 여기가 4고 여기가 5면 여기 얼마야? 4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더하면 41이니까. 됐니? 그러면 그 녀석의 C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 루트 41이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관계성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되는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의 길이값은 C의 제곱에서 B의 제곱에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울 거고, B의 길이값은 C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워서 구합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었어.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 거야. 그림만 살짝 보여주고. 하나는 뭐 있었냐면 유클리드의 증명법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에다가 여기다 정사각형 붙이고 여기다 정사각형 붙인 다음에 여기다 정사각형을 붙여서 여기다 소선 내려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렇게 된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음을 증명했었고, 이 삼각형 하다가 이 삼각형의 합동관계성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값이 같음을 설명을 해서 결론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값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값이 같다. 그래서 얘가 이로 들어와도 넓이값이 똑같아진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들어오면 넓이가 똑같아진다. 이게 유클리드의 증명법이었죠. 몰라도 돼요. 안 쓸 거야. 물론 너네는 2학년 2학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시는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중요치 않아요. 왜 그런지는 별로 중요치 않고요. 어쨌든 피타고라스 얘기하는 김에 얘기를 하는 거고, 피타고라스의 증명법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려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얘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C니까, 됐니? A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AB 곱하기 4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정리하면 C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는 이런 애가 있었죠. 유클리드의 증명법이었고, 바스카라의 증명법이라고 해서 얘는 그림 그리기가 좀 그지 같은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였나? 그렇죠. 뭐 그리는지 잠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리고 또 지워야 돼요. 헷갈려. 이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C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A-B의 전체 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2분의 1 AB 4개를 붙이면 똑같아진다. 이것도 정리하시면 얘랑 똑같이 C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이렇게 나왔었죠. 뭐 가필제 증명법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닮음을 이용한 증명법도 있었는데 됐어요. 그걸 하자는 건 아니야. 너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몇 가지에 대한 얘기들은, 첫 번째는 이런 형태의 닮음의 관계성, 그러니까 얘네가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한 걸 배우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여기라고 불러요. 뭐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죠? 아니,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니? 말은 앞뒤가 바뀌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말과 빗변이 사실 가장 긴 변이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다. 이 말은 성립하냐 이거지. 앞뒤가 바꿔놨으니까 성립할 거냐 라고 하면 이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성립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면 각 C 이꼴 90인 직각삼각형이고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보다 크면 각 C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이 된다. 됐어?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보다 작으면 각 C가 90도보다 작다만 얘기할 수 있죠. 삼각형 종류 얘기 못해. 왜냐면 직각삼각형의 정의가 한 각이 직각인 거고 둔각삼각형도 한 각이 둔각인데 예각삼각형은 세 각 다 예각인 거거든. 그래서 각 C가 90도보다 작은 건 아닌데 얘가 예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단 만약에 각 C가 가장 큰 각이거나 각 C가 가장 큰 각이면 선분 C가 가장 긴 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이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되죠.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증명할 수 있는데 그리면 돼요. 되게 간단한 그림으로 증명을 하시죠. 자, 얘가 직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반원을 그리죠. 얘를 한지름으로 하시고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것 같은데 따지지 말고 이렇게 반원을 그린 다음에 이 직각보다 조금 더 큰 둔각을 하나 그립니다. 됐니? 얘보다 좀 작은 예각도 하나 그려볼게요. 됐어요? 이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거죠? 얘가 C겠지? 좋지 않군요. 이 색깔 이걸로 하지 말걸. 딴 걸로 가자. 구분하기가 힘들다. 얘가 C라고 하고 이 녀석을 C'이라고 하고 얘를 C2'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C2'이 제일 작고요. C가 그 다음에 가운데 있고 C'이 가장 크겠죠. 맞아? 그러면 직각이면 이게 성립한다면 C'은 얘가 성립해야겠지. C보다 크다며. C2'은 C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각이 예각인 거야. 빨간 삼각형은 이거 때문에 얘가 이게 둔각이 되는 거고. 됐어? 이해돼?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관계성을 갖고 이 삼각형의 종류를 결정질 수 있다는 거죠. 예각, 직각, 둔각을.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 사실. 두 번째, 오늘은 평면만 얘기를 할 건데 평면만 얘기해도 간단하게 해봐. 단순하게 이런 피타고라스 때문에 나타난 몇 가지 그림, 복잡한 그림들. 첫 번째 그림은 직각삼각형 자체를 그리죠.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렸어요. 됐니? 그리고 여기다 선 하나 이렇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선 하나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선 하나 그릴 겁니다. A, B, C.
PQ 됐니? BC의 제곱과 PQ의 제곱의 합은 BQ의 제곱과 CP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거 잘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흰색 말고 딴 거로 바꿀까요? 자, 요걸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 이거 구분 안 된다. 자, 노란색으로 해놨으니까 주황색 생각하면 잘 안 되겠지. 자,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존재하시죠? 그치? 얘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노란색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고 PQ도 PC도 결국 노란색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얘가 C고요. 얘가 B라고 했을 때 됐니? 그 다음에 얘를 X고 얘를 Y라고 했을 때요. BC는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죠. 빗변이니까 이 변의 길이는 이 변과 이 변의 제곱의 합과 같겠죠. PQ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겠지. 됐어요? BQ는 C의 제곱하고 Y 제곱을 더하시면 되죠. CP는 X의 제곱에 B 제곱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더하면 얘를 더한 거랑 같아야겠지. 됐어요? 첫 번째 이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내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만. 자, ABC는 직사각형이고요. 됐니? 얘도 성립돼요. PA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PB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과 같다. 됐니?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림이 안 지저분해지려면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쪼개볼게요. 됐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다 A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A면 얘도 A가 될 거고 얘도 A가 되겠죠. 됐지? 이 길이를 B라 얘기하면 얘도 B가 될 거고 얘도 B가 될 거예요. 맞지? 이 길이를 C라 얘기하면 얘도 C가 될 거고 얘도 C가 될 거고요. 얘가 D가 될 거고 얘를 D라고 부를 거고 얘를 D라고 부를 겁니다. 됐니? PA 제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맞아? PC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C의 제곱 더하기 D 제곱이겠죠? 됐니? PB는 얘잖아. 그럼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인가? PB는 얘니까 D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죠? 더하면 같아야겠지? 이해돼요?
자, 대각선이 직교하는 ABCD 사각형에서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과 같습니다. 됐어요? 얘는 좀 더 쉽죠?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A, B, C, D.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D제곱 더하기 A제곱, D를 왜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알려.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당연히 답했지. 됐어?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요 그림부터 시작을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S1의 넓이 값은 S2 플러스 S3죠? 맞나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 이 부분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뭐 A, B, C라고 썼을 때 여기가 A, B, C라고 쓰면 안 되죠? A, B, C라고 써가지고 뒷변에다 C를 주는 게 나니까 여기가 2분의 1 C, 여기가 2분의 1 A, 2분의 1 B. 끄지, 세 개를 진짜.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4분의 1 C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8분의 1 C 제곱 파이죠. 미친놈 저기 있어. 여기는 8분의 1 A 제곱 파이고요. 여기는 8분의 1 B 제곱 파이가 되버려요. 됐어?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각각 8분의 1을 곱하더라도 똑같은 관계성을 가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주각을 배우신 분들이잖아. 그치? 아, 왜 여기부터 그랬지? 정신인가? 바본가 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단원이면요. 단원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넣으면 직각이지. 그치? 그러면 이 단원이 결국 여기 있는 S1하고 넓이가 똑같은 애죠.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을 또
이 녀석에다가 반원을 또 이렇게 붙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녀석에다가 반원을 이렇게 붙이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값. 요걸 이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을 갖고 이용을 하면 S2라고 하는 거에다 S3하고 삼각형 ABC를 더한 다음에 S1을 빼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삼각형 ABC. 그치? 그러니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뭐랑 똑같다?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 값하고 똑같다. 이해됩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신 내용이었다. 모두 다. 자, 지금부터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중학교 때 안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중학교 때 배우면 이등변 삼각형을 꺼내셨냐? 중학교 때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밑으로 수직이 등분한다 이 짝을 가리킬 게 아니고요. 얘 넓이 구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이쪽도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B가 되겠죠? 자, 넓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피타고라스를 배우셨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선을 내리게 되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A가 될 거고 여기를 H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성질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2분의 1 A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이니까 H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H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뭐가 나올 거다? H값이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 H값이 나왔으면 여기다 A 곱하고 2분의 1 때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정삼각형입니다. 1.73 대략 이렇게 그려주면 되나? 자, 정삼각형으로 눈에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워보시면 자, 얘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B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와 똑같은 방식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밑변의 수직 이등분함으로 A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H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녀석을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변의 길이 값은 2분의 1 A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됐니? 그러면 H라고 하는 건 위에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 녀석의 제곱에서 이 녀석의 제곱을 빼면 되기 때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얘는 계산이 가능해져요?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3 A다.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 A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밑변의 길이가 A이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 값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고등부에서 많이 써먹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직사각형입니다. 이거는. 자,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뭘 배우시는 거냐면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이 변의 길이가 a고 이 변의 길이가 b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의 대각선의 길이값 n이라고 하는 녀석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더라. 이거죠. 됐니? 그러면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얘가 A면 얘도 A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의 L의 길이 값은 원래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을 정리하면 루트 2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일부를 떼서 너희들한테 내가 삼각비를 가리킬 때 이거 알겠잖아요. 정삼각형을 이렇게 떼내면 여기가 60도가 될 거고 여기가 30도가 될 텐데 여기가 A, 여기가 2분의 1A, 여기가 2분의 루트 3A면 그냥 결국 얘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질 거예요 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 이 정사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배운 거를 이렇게 떼내면 결국은 얘가 45도가 될 테니까 얘가 90도가 될 테니까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습니다 라고 가르쳤던 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면 도형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뭘 가르칠 거냐면 입체 도형을 가르칠 겁니다. 입체 도형이 헬이지. 우리는 입체 도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입체 도형 들어가면 오늘 지금 남은 시간이 7분 남았는데 7분 안에 못해요. 하나 설명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입체 도형 하도록 하고 오늘 피타고라스의 정을 배웠어요. 실제로 근데 숙제는 상관관계 해와야 돼. 알았지? 여기는 피타고라스는 뭐 몇 문제 되지도 않고요. 아직은 네 뒤에 거 설명한 다음에 할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필기할 거 필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실장 다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